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네, 2012년 6월 3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쉬는 타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하반기에 휴장기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주경마를 상하반기 다 마찬가지. 상하반기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그 뭐 보정경주로 하던가 해야지. 그거를 제주경마 한다고 사람도 휴가도 못 가게 그렇게 탁 막아놓는 그거는 좀 내가 보기엔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옛날에 제 생각에는요, 말씀드리면 이게 마사회가 자체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이제 정해준 매출을 채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 공무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말 되면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이제 그러는데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봅니다. 매출을 채워야 되니까. 공무원이고 자시고. 아니, 뭐 여기 경마장에 모두 할까는 뭐야? 모래가루? 아, 그게 아니라 매출을 이제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데 그 목표 매출치가 안 차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막 5분 전에 막 다리 전다고 취소되는 말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그게. 아, 그리고 5분 그 예지장부터 저는 건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리 전다고 취소하고 연장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속 들여다 보이는 짓이다, 네, 이거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어찌됐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아, 사람이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열심히 일한 저요 그대는 떠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열심히 일한 저요 제주 경마라 해라, 제주도로 가라, 이 개념이네. 아주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요. 자, 뭐 1호 경마 편성으로부터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는 이겨야 되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이요. 예, 오늘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뭐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경주고, 오늘 또 저희가 이제 1호 경마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항상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이게 참 월천대도 부산도 그렇고 참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터프윈도 출주가 되지만 부담 중량 64kg을 부여를 받고, 저는 출주 취소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굵직굵직한 마표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초중반장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터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초지만 중고배당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64kg는 좀 심하게 심했네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지금 토요경마도 조금 했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1호 경마 쉽지 않습니다. 또 갈 길도 머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입니다. 이번 1호제 1경주 역시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전력차가 좀 미세한 경주인데, 자, 선석분이요. 예, 전력차 비슷비슷해요. 미세한 차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배당을 좀 주는 전력이라면은 5번 구파트너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이 심승태 조교사가 아직은 뭐 입상을 낼 수 있는 시점이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구파트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입상에 대한 의지를 좀 많이 보여왔었단 말이라 그만큼 준비 자체도 웬만큼 돼 있는 말을 좀 부여받은 상황이라 할 겁니다. 선두력도 좀 있고요. 따라가는 경주력 속에서 뭐 선두권이 강한 경주가 아니니까 5번 구파트너에 대한 경주력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4 우빈명가입니다. 자, 승군전의 거리가 늘어났어요. 자, 직전에 과연 이 최저배당으로 오겠냐라고 의심을 품었었던 경주인데 최저배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나는 스피드도 가지고 있다, 니네 몰랐지 하고 뒤통수를 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죠. 승군전에 거리 늘었지만 기존 마필들이 전력이 좋지가 않아서 4 우빈명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마필이 입상을 한 지가 아물아물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요번 경주는 저는 이 마필을 강력 추천을 드려볼게요. 1번 아미가떼서입니다. 이제는 경마편에 내려서 완전히 지워질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이번 편성 자체는 이 선두력이 있는 마필들 6번 장비천궁이라든지 3번 여왕천이라든지 여기에 또 4번 우빈명가가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죠. 종반 뚝심을 믿을 수 없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크 포레스트라든지 다이아몬드 힐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종반 뚝심이 있는데
저는 일본 아미가테스가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이 약점이었던 선행력의 급상승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 일본 아미가테스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지금 1번 아미가테스라든지 4번 우빈명가, 자, 여기에 5번 구파턴을 추천드렸는데, 자, 어느 초점이든 1경주 역시도 중배당 가능성도 은근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막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는데 후차권은 상당히 혼전이다. 자, 신동훈이요. 예, 저는 뭐 1경주와 비슷한 추천인데요. 혹시 승군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오 맥시멈 스피드. 자, 30점 하방의 이하나 기수. 지난주에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기수와 마방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을 가지고 있고 1200에서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보성제일하고 같이 입상을 했는데 보성제일도 승군전에서 입상이 됐다라는 얘기죠. 보성제일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이고 어느 정도 승군전이라는 이유로 승부만 회피만 하지 않고 뭐 능력 발휘만 해준다라면 저는 그 맥시멈 스피드가 다시 한번 맥시멈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쪽에 1번 로열로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열로베는 최근에 좀 조교량이 좀 많지가 않았었고 대체적으로 36조 말들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그 전보다 좀 준비하는 양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면서 입상을 좀 실패하는 모습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대표마의 부진도 더불어서 좀 이어지는 한편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36점 하방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 그동안에 좀 부진을 좀 씻고서 변화를 좀 보일 수 있는 주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번 로열로베 자 역시나 지난 경주에서 3차가 왔지만 준비 자체가 부족한 가운데서의 3차이였거든요. 자 충분히 더 경주력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말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3번 프라우 마운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선행, 기습선행이라고 그러죠. 기습선행을 나와서 한 바퀴 레이스를 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번 경주 불안하죠. 선행을 나설 수도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랬을 때 선입 전개 능력에 대한 검증이 좀 덜 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프라우 마운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3번 프라우 마운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음이 터졌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 앞말이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면서 군살이 빠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선행력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마필을 전형적인 선행마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3번 프라우 마운틴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또 1호제 3경주로 뛰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배팅권의 충막감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전반적으로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본이요. 네, 저는 후자 쪽이에요. 이변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2번 레저렉션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휴양 이후에 지난번 복귀전을 가졌던 말이었고요. 발주가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경주에서도 좀 발주는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말 자체가 스피드, 순발력 있는 모습이 지난 경주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제 1300에 복귀전을 갔다 보니까 직선에서의 뚝심 부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레저렉션 자체는 이번 경주 정상 발주되면은 저는 아주 빠른 스피드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거리가 줄어든 경주라면 뚝심도 나올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 그동안 뛰었던 거 말고 앞으로 뛸 거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레저렉션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는 외곽에 있는 이 구 오리엔탈 로즈 얘가 이제 체중 변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체중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성장기에 있는 앞말이 체중이 빠졌는데 지구력 발휘가 안 됐다라는 거는 얘는 경주력 변화를 위한 감량이 아니라 상태가 안 좋아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는 또 거의 20kg 가까이 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찐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거리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걸음 발휘를, 능력 발휘를 전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51kg로 핸디가 떨어졌죠. 외상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혜성 기수, 다부진, 한국 최고의 또 여성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나와서 저는 강공우지 충분히 볼 수 있다. 구 오리엔탈 로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10번 야오라이언이라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인데 이 추임력은 상당히 안정적인 데 비해서 선행력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며 발주 고착기가 약간 문제의 마필로 저는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만 어느 정도 발휘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2번 레저렉션이든지 8번 렉스비전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의외로 막판 뚝심의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 이 10번 야오라이언이라 마필이 거리 1000m이지만 충분한 기량으로 자력 입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2번 레저렉션이라 마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는 9번 오리엔탈. 9번 오리엔탈 로즈라는 마필, 그 다음에 10번 야오라이언이라 마필을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교차가 의외로 쉬웠나요? 쉬웠지 좀. 뭐 어렵지는 않았죠. 어렵진 않았어. 뭐 크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들 잘 맞힌 것 같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산 경마는 좀 어려웠는데 교차는 좀 의외로 다들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산교차 1경주를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신동훈이요. 예, 저는 최외곽에 있는 이 구 비고프, 자 아베 6기어 기수가 타고 있는데 저는 직전에 이제 실렉터가 탔을 때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좀 구민성 기수가 기승했으면 배당으로 노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제가 해놓은 말인데 떡하니 지금 아베 6기어를 태워놨습니다. 자, 물론 안쪽에 있는 마필들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뭐 신마 중에도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적임 기수 만난 이 구 비고프의 막판 한 발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번 미스카지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스카지노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순발력을 제대로 살려내지는 못했던 말이었고요. 지난 경주에서는 아예 선행력이 아니라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필 자체가 뚝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차가다 보니까 7전째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경지력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는 거리도 줄었는데 이 말 자체는 분명히 순발력까지도 있거든요. 자, 지금의 경주에서 스피드를 살리면 4번 미스카지노 충분히 경쟁력을 살려낼 수 있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신동훈 의원은 혈통을 하는 사람이 신마가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세게 보는 신마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 보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예. 자, 어쨌든 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이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마필 자체로 봤을 때는 5번 정상 정복이란 마필이 10만원쓰는 뭐 이 편성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이죠. 뭐 마방이나 마필, 그 다음에 또 주행검사 때 모습, 그 다음에 또 마체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든지 이 마필은 뭐 이 편성에서 빠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 모습은 안정된 주행 자세 및 주폭이나 발걸음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뭐 5번 정상 정복은 10만원서 유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 또 7번 빅토리아도 뭐 나쁘게 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편성은 의외로 신마가 굉장히 저는 세게 팔릴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마도는 좀 조심을 하자.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4번 미스카지노를 얘기를 했고 또 한두는 9번 피코프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저는 5번 정상정복을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팀의 이제 오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 1호제 4경주인데요. 자, 손석번 의원이 오전장부터 멋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또 배당을 노리는 추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복병권 중에서 이 구 맥스비어 얘가 이제 휴양을 마치고 직전에 이제 실전 적응에 나왔는데
걸음 자체가 이제 굉장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김초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역시 34점 앞을답게 휴양을 했는데도 굉장히 현장 상태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장기 휴양마다 보니까 입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좀 실전 적응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어쨌든 김초록 기수가 면허 정지이기 때문에 조경호 기수 안장 올라타기 상 강공은 필연으로 보여지는 9 맥스비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록 기수가 지금 주행 중인데 네, 6개월 과천 경마장에서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네. 그래요? 걔가 좀 그럼 안 되는 거. 걔가 그 기수가 좀 이렇게 옛날에 음식점에서도 만나는데 내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발주가 안 좋아 그랬더니 나한테 틱하는 소리가 입상만 하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찌그러졌지 뭐. 그래가지고 근데 30점에서 그냥 나와버리는데 참 그런 웃긴 비하가 있었어요. 자, 저는 이 7번 노열 펀치라는 마피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사실상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공백기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은 체중입니다. 그 체중을 체크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사양 관리가 잘 됐냐 안 됐느냐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노열 펀치라는 마필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랬을 때 추임력은 부족하지만 이 초반 뚝심면에서는, 초반 선행력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살아난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선행만 나서준다면 비록 서도수 기수님이 기승을 하고 계시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좀 비슷비슷한 말들이 출전해요. 센 말이 출전하는 경주라 생각지는 않고요. 여기서 제가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라서 항상 이제 제가 ARS나 이런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관리마 출전 경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관리마가 출전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그 관리마를 축으로 한다. 올 대가리가 있건 뭐 어떻든 간에 그 마필을 축으로 한다. 자, 그게 제 지조라면 지조예요. 그 경마 습관이고. 자, 이번 경주가 그 관리마를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이고, 그럴 때 이제 인기마가 부러지면 중배당을 잡을 수 있는 게 그러한 기복마 편성에서의 승부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관리마를 놓고서 자, 시작부터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조금 웃겼어. 네. 웃긴 얘기. 아니 신조라고 얘기해야지 지조라 그래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나 그래서 굉장히 나 웃겼어 솔직히. 또 손석권 의원이 지조까지 얘기하면서 했으니까 무조건 적중을 해줄 거라 믿어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호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즘 잘 나가는 코스케냐, 아베 이런 게서 다 나오는 경주네요. 자, 신동훈이요. 예, 저는 아베, 코스케 좀 잘 나가는 기수들은 알아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이 10경복궁 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이 상당히 유리하죠. 최근에 이제 3착 이상의 상금을 챙기질 못했기 때문에 경복궁이 50kg의 김정훈 기수가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핸디캡 부담 중량 상당히 좋고, 뭐 이게 지금 선두권이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 무너진다라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저는 경복궁이 분명히 조금 더 나아질 걸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승기수 감량기수를 기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강력한 승부지가 나올 수 있다. 10 경복궁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번 파인파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파인파인은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말이 띄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경주도 끌리면서 말이 뭐 폭주하듯이 말을 탔는데, 글쎄 이 파인파인이란 말만 나오면 항상 좀 이변도 좀 있었고, 일주에서 가끔짝 그러한 말머리도 보여지고요. 아베 기수가 그 전에 그랜드 특급을 이길 때의 모습과 지난 경주에서의 모습, 솔로 뭐 편성 자체도 저는 확연히 다르다 보여지는데, 지난 경주는 이게 못 뛰어서 배당이 나온 경주죠. 이 말이 못 뛰어서 배당이 나온 경주입니다. 자, 파인파인은 솔직히 따라가도 상관없거든요. 그 페이스 조절만 하면 되는 건데, 원래 파인파인이란 말 자체를 들여올 때 대상 경주를 염두하고 들어온 말이 여지껏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자, 4번 파인파인 여기서는 다시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 될 경주라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코스케하고 아베 기수하고 있잖아요. 네. 시간이 없는데도 이렇게 잡소리를 많이 하네. 이게 누가 더 잘 타는 것 같아? 우선은 아베 기수가 아베 기수가 한 수위죠. 아베는 좀 이렇게 무식하게 타지. 조금 이렇게 막 부닥치기도 하고 뭐 거칠어 좀.
제가 뭐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베 기수는 가는 말을 위주로 타는 기수고 코스케도 많이 가지만 장난도 많이 칩니다. 코스케는? 네, 제가 봤을 때.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 기수만 하니까 예. 뭐라 말씀드리고. 내가 일본말을 못하니까 고성이를 내려보내야 돼. 고성이. 기성이가 일본말 잘한대요. 자, 6번이 누리빛이란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승군전입니다. 하지만 뭐 1200이기 때문에 전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하고 있는 6번 누리빛을 선전의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 5경주가 저희의 오늘 1호 경마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가 되겠습니다. 토요 경마에서는 좀 출조수가 적은 걸 잡아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보는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였고, 이번 5경주는 출조수가 많은 가운데서 진짜 고배당이 왕창 터질 수 있을 그런 경주를 선정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선행마가 없잖아 일단, 그죠? 뚜벅이야. 그런데 또 취임마를 보더니 또 취임마도 또 소리 이상하게 또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도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질 거는 같아. 어느 말을 일단 제일 세게 봐요. 저는 뭐 이게 복귀력만 보면은 이건 무조건 7 몬세라트예요. 복귀력만 보면 이건 뭐 계속 바닥에 있는데 이 날라오는 모습이 물론 기록이 늦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동해스마트 빅버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몬세라트가 착순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승부 의지에 따라서 1, 2마신 정도는 뭐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윤영민에서 하만식이라면은 저는 7 몬세라트에게 가장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흥성번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배당이 좀 터지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에 부합하는 말을 저는 좀 말씀드리면 한라불패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도수 기수. 서도수 기수가 또 이런 경주에서 와서 우와 이 삼복승이 이렇게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됐죠. 한라불패는 추임력 자체는 솔직히 저는 여기서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임력 자체가 비슷하다 보면은 그 근소한 차이로 인기마가 오면 저 배당이 되는 거고, 근소한 차이로 이런 서도수 기수 한라불패 같은 경우는 뭐 몇 배가 더 터지는 거기 때문에 한라불패의 경주력, 저는 뭐 여기서는 추임력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들이 뭐야? 뭐 2번, 4번이죠. 2번, 2번, 4번? 네, 11번까지. 2번, 4번, 11번이 인기권 전력이에요. 4가 인기마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인기마입니다. 4가 인기만 거고 6은? 6번은 안 팔리죠. 6번이 안 팔려요. 네. 그 다음에 몬세라토는? 몬세라토는 한 5번째 5위 정도 팔릴 것 같아요. 몬세라트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몬세라토 많이 팔릴 것 같아. 야, 한라불패 몬세라토가 들어오고. 처음 배당 나오는 거죠. 근데 행복지기 한라불패 몬세라토 이 세 마리는 괜찮죠. 이거는 어차피 동해 스마트가 전적으로 인기마를 팔릴 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누가 서도수 교수 얘기했죠? 제가 오늘 서도수 교수가 뭐 하나 나올 거. 맞고 가더니 이번 주 서도수가 서도수가 뭐 하나 들어와 오늘. 이러면 뭔가 하나 들어온다니.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입에서 나오잖아. 네. 서도수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온다니까. 근데 한라불패도 나 굉장히 좋게 봐요. 한라불패가 굉장히 좋게 보고, 지금 뭐 얘기했지? 몬세라토도 네, 나 몬세라토. 굉장히 좋게 보고. 그럼 여기 붙일 수 있는 놈이 지금 동해스마트하고 가을요정 이런 것도 팔리잖아. 안 팔리나? 가을요정. 가을요정은 많이 요정은 팔릴 것 좀 같지는 안 않아요. 팔리고. 뭐가 또 동해 스마트 빅보드, 행복지기 빅보드. 빅보드. 그러니까 빅보드 이런 거는 그냥 빼고 싶고, 그러면 동해스마트도 뺀다 그러면 행복지기가 그 우리가 말한 세 마리를 얘기하면 그냥 또 배당이 괜찮지 않나?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가을요정도 조심해야 되는 말 같아요. 4번, 6번, 7번. 네. 예, 도수 때문에 상복승 같은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4를 왜 넣으려고 그러냐면 4번, 6번 쪽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배당판이 열리면은 4가 요즘 김동철 회장이 좀 그러긴 한데, 저는 뭐 4번 행복지기는 이편성에서 된다고 봐요. 뚝심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가 지금 한 마리씩 세게 얘기했잖아. 지금 네. 몬세라토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라불패 얘기했고 그러니까 한라불패가 어떻게 보면 기둥점이라고 보면 돼. 한라불패가 들어오고 양방 갈리기도 좋고 한라불패만 들어와서 4번 이 6번 그 지금 뭐야 7번 이렇게만 들어오면 삼복승도 삼복승 이건 뭐 단통급으로 단통급으로 짭짤해. 난 단통 추천하고 싶네. 그 4번 6번 7번을 그걸 주력으로 까고 나머지는 그 세 마리에서 복승은 받치고 가가지고 한 방에다 쇼부 보고 467 그 삼복조 살짝 받치던지 네. 예, 그렇게 까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주 상황이 날 것 같으네. 내가 보기에. 그리고 삼복조로 까서 세 마리 중에 무조건 한 방은 올 것 같으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그거 번전되고. 네. 그래서 좀 삼복승은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아주 상황을 내는 거예요. 식으로.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번, 6번, 7번 세 마리를 삼복승 주력. 나머지 복승을 차라리 방어로 가져가서 아주 여기서 그냥 기절 한 방으로 그냥 상황을 내버리자. 기절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기절은 준기절 앰뷸런스 대기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거 한번 꼭 한번 저도 한번 승부해 볼게요. 자 이 때문에 한번 오경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인데 이제 오늘은 일단 오전장에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 선석본유의 상황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반부의 시작인 자 부산교차 3경주에서 자 선석본유의 UCC 메인 승부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죠. 우선 이 3 라이징 글로리 여기 이제 휴양하고 이제 아카네기 스타트 제가 방송에서 적극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이제 몸값을 해주고 있어요. 뭐 이제 프로 스포츠도 보면은 몸값이 비싼데 못 뛰면 먹튀라고 그러죠. 근데 라이징 글로리는 완벽하게 이제 자기 능력을 이제 해내고 있고 저는 이 안쪽에 바로 붙어있는 이 청춘 불패가 뭐 승군전이지만 뭐 30조가 그린 게 어디 있습니까? 승군전이라도 뭐 능력 때문에 때리는 집이기 때문에 뭐 핸디캡만 잘 극복을 해준다라면은 이 청춘 불패의 연속 입상 자 미러키 부루의 자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요 지난주에 완전히 개밥그릇이 났던 마방이 강병훈 마방입니다. 강병훈 마방이 인기마를 다 부러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마 총력 승부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3번 라이징 경기를 괜찮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가 팔리느냐인데 이번 경주시 이제 2번 청춘불패나 뭐 희망드림이나 뭐 좀씩 다 팔리겠죠? 근데 이런 마필들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 2번 영웅전설입니다. 김옥일 등짝. 참 김옥일이라는 기수는 어쩔 때 보면은 참 잘 타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 보면은 또 인기만 또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이 일본 영웅전설이 출전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 축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4군 시절에 보여준 능력인데 이번이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에서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김옥일인데 승군전에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격으로 갈 수 있는 배당마 1번 영웅전설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전장 초반에 승부를 다 갖고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충분히 또 적중해 볼 수 있는 자신 있는 경주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전력 상승세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입상을 했던 말들, 부산마들은 특히나 이제 연투가 굉장히 많죠. 자 그렇게 이제 상승세 마필들을 부산 경마는 오히려 노리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번 경주는 그런 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저는 뭐 무서울 게 없는 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력상의 축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 경주의 모습 이상으로 더욱더 저는 발전할 마필이고 이번 레이스에서도 입상의 한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니까 자, 그 말 하나만 갖고 가도 충분히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부산 3경주도 제가 먼저 스타트를 잘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스타트를 기대하면서 자선석변의 UCC 승부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제 6경주는 바로 바톤을 이어서 자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외곽에 있는 이 9 페임2
자, 이기회가 타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추천드리는 기술은 아니에요. 자, 휴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덜 팔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얘 과거 능력이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자, 인기를 모은다라면은 제가 버릴 것이고요. 뭐 휴양이고 뭐 한 대 되겠어라는 식으로 조금 비리비리하게 현장에서 인기가 없다라면은 강하게 좀 가져가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9 페임2 휴양마지만 저는 분명히 안 팔린다라면 메리트가 있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이요. 예, 저 원래는 좀 다른 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동원 의원이 24점 마필을 말씀해 주셔서 같이 나오는 스페셜 데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보병이에요. 스페셜 데이란 말이 2군 승군전까지도 연투하면서 때렸던 말입니다. 이제 이 체계는 이제 지나갔죠. 그런데 그만큼 기세 좋게 뛰어왔었던 말이었었고요. 스페셜 데이가 지난번 복귀전을 갔는데 이 말은 복귀를 하고서도 계속 자기 몫을 해줄 말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지만 이 마필이 얼마나 경주력을 보이는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이 말은 2군에서 분명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모습을 보니까 뭐 무리하게 탈 건 아니죠. 자, 외곽으로 타면서도 착순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공백마가 그렇게 외곽 돌면서도 착순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는 거 보면은 그 정도면은 괜찮다. 그거예요. 그냥 상당히 적응력이 좋았다. 이번 레이스도 1번 스페셜 데이 스피드까지 있는 말이라서 저는 스페셜 데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요.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낸 마필. 근데 반대로 또 그 전에 인기를 모았지만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부진했던 마필. 요런 게 좀 짬뽕이 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임밸류 면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뭐 배롱이라든지 초원여별이라든지 마이티마미 이런 마필들, 태양신기 이런 마필들이 주류를 이뤄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인기마가 다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 부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저 역시도 발상의 전환 쪽에 키포인트를 주면서 중고배당까지도 멋지게 노려볼 수 있는 자 1호제 6경주 강타의 승부처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이어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제 4경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천지불패, 연승강호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가능성도 있는데 의외로 또 약간의 공백 비스무리해가지고 또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이번에 누가 할 차례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번 연승강호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연승강호가 57kg의 부담 중량인데 지난번 MJC 특별경주에 출전했습니다. 이제 걸음이 연승강호가 선행을 가면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한 이후에 자 분위기를 탔고 그러고서 MJC 경주에 출전을 했지만 그 편성은 뭐 워낙에 상대들이 강했으니까 고전을 했었다. 뭐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근데 연승강호라는 마필이 좀 뛸 때 한 번 입상할 때는 굉장히 시원하게 하는데 또 따라가면서는 별 볼 일 없었고 하지만 그 3월달에 보여준 모습이 저는 이 말이 거기서 걸음이 좀 터졌다 생각이 됩니다. 자 선행을 갔지만 이번에는 따라가는 경주력이 된다 하더라도 정규력을 보일 수 있다. 그만큼 지난번 MJC 교류기준 경주를 출전했었던 것도 그만큼의 컨디션이 받쳐주기 때문에 나왔던 거라 보는 거니까 7번 연승강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 6 누리여제. 자, 나라잡기 코스케 기수. 우선 코스케 기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탐색하는 말도 굉장히 잘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인기 3위로 팔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정계 그리고 이제 김용근 기수라는 이 기대감 그 부분에 있어서 팔렸는데 지구력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줄어야만 뭔가 승산이 있습니다. 단독선에 편안히 가거나. 근데 이번에 거리가 줄었고 선임 마필들의 능력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자 코스케 기수 자 10조 마방에서 기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요거 1300m에서 강하게 한번 뽑아내 준다면 버틸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편성은 제가 보는 경주에서 굉장히 어려운 편성으로 봅니다. 천지불패를 밑재니 선행력이 좀 딸려가지고 레이스가 또 굉장히 빠르면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왜 연승강호 지금 얘기했는데 그런 말들이 또 선행을 나서서 줄서기가 되버리면 레이스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추임마들이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취입 쪽으로만 본다면 천지불패라든지 4번 키빈스코 같은 마필들을 또 봐줄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양수겹장이 이럴 땐 장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8번 무적의 파이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겹장이라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전형적인 선입형 마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다 취입력이 약간 부족함 많이 있긴 한데 상대적인 부진이죠. 그 취입력이. 그 옛날엔 굉장히 우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취입력이 약간 줄은 거기 때문에 이 8번 무적의 파이터는 이번 경주시 전개상 가장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자,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곧바로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두 경주인데 입상마의 우열은 가려지는데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되는 경주다. 자, 신동훈이. 예, 우선은 승군전을 치른 이제 미스터 스마일이 다시 여기서 이제 선행이 되는 편성이죠. 좀 굉장히 좀 유리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좀 혈통에 대해서도 좀 과거에 강조를 해드렸던 말입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 6 퍼펙트 타이거 얘한테 자꾸 이제 눈길이 갑니다. 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산마들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국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이제 좀 상승세 능력마가 있지만 이 상대 마필들이 다 기본형이거든요. 자, 박상욱 기수가 최근에 이 고배당에 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뭐 고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중배당 이상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6 퍼펙트 타이거 요주의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포즈. 이건 뭐 미스터 스마일이 있으니까 이거 필두로 해서 저배당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아예 휴양에서 돌아온 마필인 5번 개마무사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마무사란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본적인 자질, 미스터 스마일도 좋지만 개마무사도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개마무사는 휴양하고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 있죠. 지난번 이제 박마되면서 한 주 더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이거를 저는 전에도 방송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임자를 못 만나다가 범현이가 임자를 찾은 것 같다. 왜냐, 이 개마무사는 1조 마방에서 그래도 대표마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말이니까. 자, 좋은 말들은 한 명씩 임자가 있습니다. 최고명 기수가 이 말 계속해서 주행검사 받고 기승까지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레이스로 생각을 하니까 5번 개마무사를 요주의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2번 브렉 토네이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엄청나게 끌어내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 언뜻 보면 미스터 스마일이 이 편성에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긴 했는데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반대로 2번 브렉 토네이도는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이 취입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취입입니다. 물론 취입인데 요 마필이 발주가 좀 안 돼요. 발주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선행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발주가 안 되는 대신 발주 이후에 한 20m 이후에부터 추진력이 굉장히 빠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행 구간을 50m로 볼 거냐 100m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마필의 선행력을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번 브렉 토네이도가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추입력 측면에서 뭐 발군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뭐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번 브렉 토네이도는 충분히 선전의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두 번째 부산 UCC 메인 승부처인 자,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 부산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듣고 여기는 뭐 미스터 파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상대로 어떤 마필이 이제 짝꿍이 될지 궁금한데, 자, 저는 3조 마방에서 10번 당대 명품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대 명품은 2군 시절에도 제가 추천을 좀 드려왔었던 말이었고요. 뭐 아쉽게 3착으로 승군을 했는데 1군 승군전에서도 저는 관심을 좀 가졌어요. 갈매기 꿈이 당시 3주에서 입상을 하고 당대 명품이 4착을 했는데 저는 당대 명품을 추천을 드려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틀린 게임이었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만큼 당대 명품에 대한 1군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더 보여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교도 매번 강하게 시키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경주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자, 기대치가 있는 말로 저는 10번 당대 명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색적인 것은 이제 서울 경마에서는 터프인이 64kg,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파크가 63kg를 달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올 그랑프리에서도 우승 후보마죠. 국산마, 외산마로 해서. 그 뭐 미스터 파크 인정 안 할 수 없고요. 근데 이 편성은 1군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파크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복형 마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5번 원그린이라는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 선행으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1승을 했기 때문에 야야 미스터 파커가 선행 가는데 어떻게 이게 5번 원그린이 이 구미에서 되겠어? 그 뭐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미스터 파커가 미안한 얘기지만 선행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럭키테스도 빠르고 의외로 이 편성에선 이 오버 왕그린이 선입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55kg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입도 1600은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울경마건, 이 부산경마건 연속 이렇게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은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승복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오버 원그린이 이번 교시 승분전을 맞이해서 부러질지 여부를 한번 유심 있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미스터 파크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올마이트 히트라든가 이번 바다제왕은 선행을 욕심을 안 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파크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하게 노리는 이 마필이 한 3마리가 나왔습니다. 3마리가 나와 있는데 한 마리는 좀 기본적인 배당이 좀 나와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아쉽게 깨진 그런 모습이었고 중배당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좀 중고배당 쪽에 제가 포커스를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후차권에서 직전에 입상을 했었던 마필보다는 입상을 못했거나 기복을 보였지만 절호의 찬스를 만난 마필을 중심으로서 좋은 배당 쪽에 지난주에 이어서 1여 주께 2주 연속 적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멋진 적중을 한번 연속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인데 스포츠조 선배 대상 경주인데 요 경주는 또 바로 이어서 신동훈 의원이 또 연장으로 이 메인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를 해본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역시 가겠습니다. 스포츠 조선배인데 2군 편성으로는 저는 좀 만만한 편성 같아요. 만만한 편성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1번 야전사령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권으로 좀 팔려줄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야전사령부가 그렇게 만만한 편성이니까 또 강하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이 야전사령부가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서 신영철 기수가 난데없이 홀리몰리에 기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갔다는 거. 매번 스페셜을 타던 신영철 기수가 홀리몰리에 기승을 하면서 우승을 했고, 여기에 항상 17조에서 승부를 해주던 신영철 기수가 거기 또 선행마에 기승하다 보니까 야전사령부는 자연스럽게 뭐 초반 선행 욕심도 내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 야전사령부 저는 뭐 충분히 더 경지력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2군 편성은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3번 슈트인이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요. 제가 보기엔 뭐 슈트인이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정말 뚝심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 보병권 마필을 하나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6번 피렌체입니다. 조인권 한 장에 55kg다. 약간은 안말들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는 편성이긴 한데 요 마필의 근간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살짝 조정 거치고 끌어내고 살짝 조정 거치고 끌어내고 그 경주가 다 중거리에서 이루어진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다 출전 마중에서 가장 우수한 추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력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6번 피렌체, 이번 교시에 좀 덜 팔린다면 저는 뭐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상 경주를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부산에서 뭐 원정 왔었던 경주라든가 특별 경주 이런 데서 자, 적중을 상당히 좀 짭짤하게 많이 드렸었고요. 이번 레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수전이에요. 복수전이고,
제가 이제 노렸던 마필이 뭐 조합이 되지 않으면서 직전에 좀 아쉬운 면모도 있었고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좋았던 말들을 또 좋은 기수가 타기 때문에 뭐 메이저급 기수들이 이제 인기리에 많이 팔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원투펀치가 기승한 마필들은 세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더비에서 제가 참 지금 이 순간을 놓고도 적중을 못 드린 그 한을 여기에서 한번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연장 승부인데 자 신동훈 의원이 서울 부산 남북 통일을 한번 이루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호제 6경주인데 이번 1호교차 부산교차 6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발이 경주지만 만만한 경주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2번 걸프 그루퍼라는 마필을 말씀드립니다. 한물 갔어요. 한물 갔는데 근데 요즘 뛰는 게 이 말 절정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경주력으로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경주도 보면은 솔직히 걸프 그루퍼의 전개 자체가 이렇게 좋았던 경주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의 경주는 걸프 그루퍼의 전개가 상당히 좀 편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입을 타던 추입을 하던 아마 뭐 선입 전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개상으로도 오히려 좀 안정적인 경주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걸프 그루퍼가 되지 않을까. 18조에서 에드머럴 리가와 함께 나오는데 저는 2번 걸프 그루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인기권 전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5 부경 최강. 이게 지금 선행 가는 말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말하고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는데 최저 배당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중위권에서 붙여서 최적의 전개를 해줄 수 있는 애가 5 부경 최강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인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좀 가져가야 되는 전력으로 5 부경 최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가 지금 누구야 프린스 킹덤하고 이 풀포리스트가 인기만으로 팔리는 경우네. 선양용사랑 이렇게. 선양용사까지 팔리는 경우네. 네네. 야 그렇군요. 뭐야 뭐 누가 팔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편성을 보는 경지는 7번 프린스 킹덤이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선행을 가겠죠.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꼬랑지를 누구를 붙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예요. 지금 얘기한 마필들이 다 되는 말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보이는 선행마고 보이는 인기마인 7번 프린스 킹덤이 직전 승군전에서도 바로 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전 7번 프린스 킹덤이 사이즈상으로 6금이냐 그건 아니거든. 제가 봤을 때 이게 풀포리스트 이런 말들이 더 센 거잖아요. 이게 부산 그 절대평가 이 능력평가에서 7등인가 말이에요. 이 8번 풀포리스트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의외로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좀 바꿔서 한번 역으로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의 오늘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경마를 말씀을 드리면 손석번 의원이 4경주 1호제 4경주가 메인 승부처고 강타가 1호제 6경주가 메인 승부처고요. 신동훈 의원이 1호제 8경주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는 손석번 의원이 3경주를 필두로 해서 신동훈 의원이 부산교차 5경주 강타가 부산제 6경주가 오늘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니까 요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1호 경마에 굉장히 성적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저희들을 한번 이런 경주 위주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이길 거예요. 자, 한번 멋진 승리를 기대하면서 자 1호제 9경주 예상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터프인이 강축인데 이걸 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부터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경주 같아요. 손석번이요. 저는 뭐 뺄 수 없다죠. 64kg를 받아도 뭐 옛날 3세 4세 때 보여준 것보다 지금 5세 때 보여주는 게 더 날라다니 거의 뭐 절정인데요. 뭐 절정. 뭐 그냥 이게 버거워하면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데 전혀 뭐 버거워하는 것도 없어서 저는 뭐 터프인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가야 될 경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마로서 한 2마리 보고 있는데 터프에 붙여 2마리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네크로맨서는 저는 가져갈 겁니다. 네크로맨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져갈 거고 박태종 기수가 이번에 타고 있는데 분명 뭐 터프인에 붙여서라도 뭐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2마리 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말씀드리면 네크로맨서를 말씀드립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저는 참 터프인이 이제 64kg의 이제 부중을 받은 거를 보면서 한국 경마에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 경마 핸디캡 경주에서 64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좋은 말을 마주가 외국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부담 중량 63, 64 달아갖고 대상 경주도 나가서 깨지고 말 망가지고 누가 그러면 말에 투자를 합니까? 자, 켄터키에서 펼쳐진 켄터키 더비에서 이 아이레브 어나더 거기 이제 배당을 터뜨리면서 우승을 했는데 걔가 와도 우리나라에선 안 돼요. 64, 63 주면 그 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뻔한 말입니다. 그런데 15,000벌 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순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담 중량은 좀 빨리 사라져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추천만은 뭐 10 네크로맨서 저도 보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10 야오캣까지 한번 요주의권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뭐야, 이 누구지? 신동훈 의원이 이 그 혈통 얘기할 때 보면은 멋있어. 영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멋있어요. 자, 어쨌든 뭐 터프일은 여기서 참, 이걸 뺄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빼? 이거 완전히 한 수 위인데 요즘 보이는 거는 뭐 미쳐서 뛰는데 막. 그러니까 뭐 이거 보던 주체다. 보던 주체다 이거. 진짜 보던 앞뒤도 없어. 어쩔 때 막 선입도 가고 막 중간 무빙 타가지고 앞선에 붙고. 옛날에 바닥 취입도 하고. 예. 옛날보다도 뭐 더 여유가 있어. 바닥 취입도 하고 이거 뭐 그냥 기수가 미는 대로 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유도하는 대로. 63 달아야지 뛰는 말 아니야 이거? 그러게. 63 달고서 뭐 말이 더 좋아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아무리 핸디캡이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한번 안 좋을 때 이제 확 망가지지. 취소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 아끼는 차원에서. 네. 그래요. 자, 뭐 다 말을 아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뭐 하여튼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강축에 대길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대길이 팔릴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에요. 다들 비슷하게 팔릴 것 같으니까 저는 이 9번 아담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물 갔죠. 아까 누가 한물 갔다고 얘기했는데 딱 한물 간 말이야. 그런데 더군다나 이 지난번 경주가 이제 공백을 갖고 있었고 그 이전 경주는 생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안 팔릴 것 같아요. 전혀 안 팔릴 것 같은데 요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일정한 추임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근간 부진은 이 선행력의 부족까지도 어느 정도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반 뚝심은 의외로 또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 부족했던 선행력만 이번 경주에 끌어내준다면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배당권 전력이 9번 아담원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이번 경주시 이제 추천을 드린 마필이 뭐 추천했죠? 10번 네크로맨스, 11 야오캣. 10번 네크로맨스, 11 야오캣, 9번 아담원. 이 세 마리를 추천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나름 충만감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신동훈이요. 예, 저는 이게 뭐 기존 마필보다는 순근한 말들이 세기 때문에 자, 이제 외곽에 있는 이 7 흑선풍 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좀 기복을 보이다가 직전에 어쩌다 한번 들어왔는데 승군전에 이제 또 되겠냐. 자,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추입으로 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마필이. 자, 출조주 수가 많으면 추입만은 불리하죠. 하지만 이번 레이스 자체가 선두권에서 과연 땡땡 끝나겠느냐. 어차피 1400m 경주라면은 저는 흑선풍은 자력 추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세 마리가 팔리는 경주가 될 거라서 뭘 말씀드려도 다 인기마가 될 것 같고 저도 신동훈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흑선풍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35조에 집념이란 말이 있었는데 집념보다도 더 기대를 하는 말로 마방에서는 예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랬던 말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이거는 압력을 보이지 않으면 사회 간의 압력을 보이지 않으면 더 발전할 수가 있어서 흑선풍에 저도 한 표를 좀 주겠고 뭐 인기권 전력이야 뭐 챔피언 컨셉트죠. 따라가도 되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뭐 4번 챔피언 컨셉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희망의 다리 보시는 분 있어요? 제가 몇 번 노렸었죠 이거. 희망이 저는 안 보이던데. 이 희망의 다리를 들어올 때 기다리면 아마 10억 원이 넣어야 될 것 같아. 10억. 아니 들어올 것 같으면서 야 들어올 찬스에 가서 여지없이 꼴찌를 하고 안 되겠지 하면 또 3창을 해. 이게 5월 6일날 전정경주 때가 진짜 제가 제대로 한번 이거 노렸었던데 낙마된 말 막 있고 막 그러면서 레이스가 개판이 한번 됐죠 그때.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난 진짜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누구 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8번 동력의 힘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게 초창기 때 한번 제대로 된 곱에다가 한번 맞춰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워낙 기복이 심해요. 근데 요즘 이 임봉춘 마방이 마필들이 전부 다 기복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지 하면은 완전히 재워놓고 있다가 연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옥석에 태워놓고 그냥 갖다 때려버리고 되겠지 하면은 또 여지없이 안 되고 참 재밌어요. 하여튼 이 8번 동력의 힘. 이 편성에서는 귀비 아저씨를 태어났는데 어쨌든 뭐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선취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동력의 힘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열심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6월 첫째 주 경마를 이겨야만 6월이 한 달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요. 자 한 경주 꼭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가지고 끈질긴 저희 팬들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자 다음 주 더욱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